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강동헌이라고 합니다. 이번 444 행사에는 부산 전포동이 기획한 3학년 1학기 프로젝트인 도실명 미술관 모르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은 경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미술관입니다. 모르는 코너와 루트의 합성으로 도시의 모서리이자 단절된 경계였던 대지의 새로운 보행 흐름과 전시 경험의 출발점으로 재해석한 개념입니다. 전포동은 유동인구가 많고 문화적 전제력이 높은 도시지만 대상 부지는 둔덕과 담장으로 인해 도시 흐름에서 단절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점을 제거하기보다는 동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공간 경험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전반적인 건축 표현 전략입니다. 설계는 형태를 먼저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관람자의 이동 경험을 우선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변 도시 맥락과 보행 흐름을 분석해 도시의 리듬을 추출하고 관람 동선을 건축의 핵심 구조로 삽입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효율보다 시야와 체류 경험을 우선하며 일부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냈고 지붕을 통해 빛과 동선을 동시에 조절하는 공간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전시 공간 A, B, C의 동선의 천장과 빛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시 공간 A, B, C가 각각 전혀 다른 동선과 천장 그리고 빛의 개념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전시 A는 미술관의 시작 공간으로 남측 톱니언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직접 유입됩니다. 이 빛은 반투명 유리를 통해 부드럽게 확산되며 로비부터 전시 공간까지 연속된 천장 구조를 형성합니다. 관람자의 전시에 들어가기보다 하나의 밝은 공간 안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됩니다. 전시 B는 설치 미술과 미디어 아트를 고려한 공간으로 드레이프 형태의 천장을 통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빛이 반사 확산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빛이 방향성이 사라지고 균일한 밝기 속에서 관람자가 작품과 공간에 몰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전시 C는 관람 동선의 마지막 공간으로 다시 톱니언 천장을 사용하지만 직접광이 아닌 반사광만이 공간에 도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빛은 더욱 절제되고 축이 강조된 성형 공간 안에서 전시 경험이 정리되며 마무리됩니다. 이 미술관은 전시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목표로 합니다. 외부 광장과 썬큰 공간을 통해 유입된 보행자는 전시, 휴식, 카페와 테라스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예술을 일상의 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형태 중심의 설계와 동선 경험의 중심 설계 중 무엇을 우선시할 거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동선 경험을 우선 가치로 설정했고 형태는 이를 수용하는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건축에서의 형태는 목적이 아니라 경험을 시각화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위협,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조금 더 나은 설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수학 분석을 사용합니다. 고저차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대지를 관통하면서 계단으로 좌우를 연결합니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사람이 열린 공간으로 인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바우의 이런 프로젝트를 참가하게 돼서 일단 너무 기쁘고 일단 하면서 저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른 부분도 그런 식으로 다 아쉽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4학년 서정우입니다. 동서대학교 4학년은 오피스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1학기 때. 그래서 범내골역에 대지를 선정을 해놓고 거기서 대지를 셀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범내골역에 있는 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계 주안점 중에
부산의 비프와 연계를 해서 오피스 설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업은 넷플릭스로 선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넷플릭스로 비프랑 같이 연계를 해서 부산에서 영화 산업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대로변에 메인 입구를 설정을 하고 주변 골목길에서 이제 서브 출입구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컨셉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오피스를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어반, 컬처 이렇게 세 가지 프레임으로 구성을 해서 창작자들을 위한 오피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을 위한 저층부, 그리고 그 오피스 자체가 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스 같은 경우에는 대지의 형상을 그대로 올려서 저층부와 오피스층을 구분을 짓고 거기에 저희 컨셉 공간들을 붙여서 깎아내어서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포트라이트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영상 창작자들을 위한 오피스 설계를 하다 보니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세상을 빛을 나게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빛을 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스포트라이트라고 설정을 하였고, 오피스 공간에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천창을 구획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컨셉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WWT라는 공간인데, 그게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가든, 그리고 다시 코워킹 스페이스, 오피스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적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오피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공간들을 창작자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내부에서 서로 교류할 수도 있고 그 창작에 대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포디움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작은 아트리움을 배치를 해서 천창에서 빛이 내려오는 그런 공간에서 식물들을 배치를 해서 그곳에서 인근 주민들 그리고 사용자들 역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층부의 또 다른 아트리움 반대 공간에는 야외 데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을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내부로 통할 수 있는 동선까지 배치를 해서 저층부에서 흐르는 동선들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중 회피와 그린월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는데, 이제 저는 외피에 붙어 있으면 좋겠다, 오피스가 외피에 붙여가지고 향을 고려해서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그 패널들이 남쪽 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너무 직접적인 채광을 받으면은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또 그것도 더불어서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서큘레이션을 배치를 하고 그 안에서 단면을 끊어가지고 내부 공간들이 보이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층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포디움하고 아웃도어 데크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천창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과 위층의 오피스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컨셉의 공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단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투시도는 저층부에 대한 단면 투시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트리움, 아웃도어 데크, 그리고 시작 부분에 홀, 그리고 영화관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평면도 하고 코어 디테일의 모습이고, 지하 1층에는 렌더팜이 위치를 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렌더를 필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컴퓨터의 본체가 지하 1층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100대 조금 넘어가게 들어가고, 1층은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길, 지하 주차장 차로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메인 큰 로터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좁은 골목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두 개로 배치가 되어 있고, 1층 야외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좌석,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로 사람들이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이 이제 배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빌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아트리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좌석들 하고, 그리고 회의실, 대관 스튜디오를 배치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층도 마찬가지로 실내 아트리움이 배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홀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으면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동선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4층도 마찬가지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층부터 5층까지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프로그램 배치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층은 그 영화관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매점이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상영할 수 있고 거기서 영화 만드는 거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까지 함께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평면이고 자유롭게 앉아서 코워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유리실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코어 주변에 배치를 해서 그곳에서 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획을 했습니다. 워킹 가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산책로와 조경을 배치를 하고 오피스층은 기본적인 구성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면도는 아까 말씀드린 메스의 형상처럼 비스듬한 것들이 오피스층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층부는 루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단면 오피스 건물 자체가 수직적으로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수직적인 재미가 단면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모습이고요. 곳곳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저의 컨셉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면적으로 보면은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워킹 가든이 층고가 더 높게 개방이 되어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층고는 시원하게 열어두려고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투시도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감도와 저의 오피스 방향성에 대한 정리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면에 컨셉이 담겨있진 않고 고층 오피스다 보니까 수직적인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컨셉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피스랑 코워킹 스페이스랑 워킹 가든 이렇게 세 개를 엮어가지고 수직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고층에 크게 세 개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 부분에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렌더팜이 말 그대로 렌더를 찍으려면은 슈퍼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컴퓨터의 큰 본체를 지하실에다가 배치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 오피스의 기업이 넷플릭스다 보니까 그 영상을 찍을 때나 영화를 만들 때 렌더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렌더팜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게 뭐 화재나 소음 등의 이유로 지하 1층에 배치되어 있는 게 도면에 보일 겁니다.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또 저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발표할 일이 있을 때 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 발표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현입니다.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중동 미포 오거리 앞에 위치한 사이트이고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집합주택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공장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테라스 재해석과 그리고 이제 테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웃 주민들과 반대편에 사시는 분들과의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테라스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재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둘러싸고 있고 서비스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이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세탁기나 빨래 건조기 이런 서비스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아닌 이웃과 소통을 하고 자기가 원할 때 얼마든지 차단하고 허용하는 그런 형태를 가변형적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계속 자기가 살지만 자기 집이지만 좀 더 의미와 공간에 대한 의미가 좀 더 생겼으면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에 대한 테라스 문제점을 조금 더 연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테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의 6주에서 7주 동안 교수님과 테라스 얘기만 했었는데 테라스에서 제가 가장 보이고 싶었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면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테라스 안에 이제 보이드 같은 경우 모든 면이 거실과 접해 있다면 이제 범죄와 이제 절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이제 외부와 내부의 공간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런 보이드 공간을 넣는 디테일을 놓고 마주보고 있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한의 맞은편 건물이 안 보이고 가시적으로 이제 제한이 없는 그런 규정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 11m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을 조사를 했었고 설계에서도 직접 이제 11m 이상을 띄우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각도 또한 중간 마감 전까지는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메스 형태를 띄었지만 이제 최종 마감으로 갈수록 이제 테라스의 각도를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각 맞은편에 있는 건물 내부까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각도 설정에 대한 디테일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제가 초반에 계획했던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 도심을 바라보고 외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테라스 형태였는데 그런 외부적인 공간을 주거단지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서로를 마주보게 하고 동시에 주거단지가 외곽을 둘러싸게 되면서 각종 벽식 구조들이 이제 외곽의 소음들을 막아주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이제 그 테라스에 대한 조금 개인적인 휴식 공간에 대해서 조금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테라스 같은 외부 공간을 내부에 품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나 이런 자리가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긴장도 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게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긴장하고 했지만 이런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저도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학교 커리큘럼 어떻게 되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